자, 이번에는 2020년도 중원고 13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생소한 형태의 문제죠. 네.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차분하게 한번 읽어봤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마법 상자가 존재한대요. 거기다가 Z를 넣을 건데, 복소수 Z를 넣을 건데, 그냥 실수체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Z 더하기 ZI로 바뀐대. 근데 얘를 조금만 더 편하게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Z에다가 1 더하기 I를 곱해준다는 겁니다. 실수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I를 곱한대요. 그 다음에 순허수를 집어넣어. 순허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뒤집어준 다음에 제곱을 할 거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즉 A 플러스 BI가 완벽한 꼴로 주어진 형태가 집어넣어지면 뭐 취해준다? 켤레를 취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마법 상자가 있는데 임의의 복소수 W를, 그러니까 이 복소수는 얘네 셋 중에 뭐 다 될 수 있는 거야. 실수일 수도 있고 순허수일 수도 있고 이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세 번을 통과를 시키는 거야. 이 마법 상자. 통과를 시켰더니 마이너스 4 더하기 4i로 나왔대요. 그럼 그러한 복소수들이 뭐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애들의 곱을 다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분하게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 그럼 세 번 통과해서 얘를 만들 거야. 그럼 얘가 만들어지면 되잖아. 근데 맨 처음에 넣은 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어쨌든 얘네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저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두고 식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뭘 넣을까? 실수를 넣읍시다. 실수 A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실수 A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실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고? 1 더하기 I를 곱해준다고 했죠? 1 더하기 I를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 더하기 AI니까 세 번째인 순허수가 아닌 허수 형태가 되죠? 근데 좀 편의상 그냥 허수라고 쓸게요. 실수, 순허수, 허수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허수가 됐어. 그냥 허수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얘가 상자에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켤레로 바뀐다고 했죠? 1-i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도 다시 뭐예요? 허수가 됐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또 상자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뭐 해주면 돼? 켤레를 취해주면 되지? 그럼 1 플러스 i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세 번 통과해서 나온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i가 되게 하는 실수 a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a 더하기 ai가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비교하면은 a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4이면서 ai가 4이니까 a는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대요. 얘 둘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실수 A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올 때? 순허수로 나왔을 때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순허수로 나왔을 때, 그럼 여기는 AI라고 쓰면 되겠지? 순허수니까, 그럼 이때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실수다. 허수 부분만 존재해야 되니까 AI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어 넣어 봅시다. 자, 상자에 집어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대? 순허수 집어 넣었으니까 뒤집어서 제곱해주지? 그러면은 AI분의 1을 제곱을 해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A가 원래 실수잖아. 그럼 이 친구는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수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1 더하기 I를 곱해준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에다가 뭘 곱해준다? 1 더하기 i를 곱해줍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i 있으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지?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통과됐을 때는 뭘로 만들어준다? 이번에는 켤레를 붙여주자. 그럼 켤레를 붙여주면 되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가 1-i로만 바뀌면 되겠지? 그럼 이게 세 번 통과했을 때 나오는 수잖아. 그럼 얘가 뭐랑 같으면 된대? 마이너스 4 더하기 4i랑 같으면 된대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얘 마이너스 4로 묶을 수 있지?
1-i가 되고, 그럼 양변 사라지면은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4가 되면 되니까 a제곱이 얼마가 되면 될까요? 4분의 1이 되면 될 거고요. a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순허수에 대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가 나올 수 있어? a 순허수가 될 때는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i랑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i라는 이 두 가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들어갈 때, 마지막 순허수가 아닌 허수, z를 a 더하기 bi가 들어가야겠지?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들어갔을 때는 뭐만 해주면 된다? 켤레만 씌워주면 된다. 그럼 이때는 a-bi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다 똑같이 뭐겠어? 그냥 허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다시 또 뭐 해주면 돼? a 플러스 bi 켤레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것도 다시 허수가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도 뭐만 해주면 된다? a-bi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허수. 자, 그래서 총 3번 통과한 이 형태가 뭐가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4 더하기 4i가 되면 되죠? 그럼 실수분과 허수분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도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다. 요꼴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봤기 때문에 모든 복소수를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서는 없었고, 두 번째에서는 2개 나왔고, 세 번째에서는 이 세 개가 나왔죠? 자, 이럼 이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모든 복소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2분의 1i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i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를 해주면 되지? 그럼 앞에 두 개를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분의 1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4가 약분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경우에서 모든 복수수를 파악을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왔고 이 세 가지를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까지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년도 중원고 14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는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뭐만 구해주면 된다? 두 근의 합인 2분의 1이니까 2,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라는 사실을 그냥 가볍게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각각 알파 더하기 k, 베타 더하기 k래. 근데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y가 0이죠. 결국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두 근이 된다는 겁니다. 얘 두 개가. 그럼 두 근 주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뭘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두 근의 합 작성해 줄 수 있지? 마이너스 a는 알파 더하기 k 더하기 베타 더하기 k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 k구나 라고 쓸 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로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두 근의 곱이죠? 알파 더하기 k 곱하기 베타 더하기 k겠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 위의 문장을 좀 정리하고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 위의 식을 아니까 마이너스 a 말고 a는 뭐라고 다시 쓸 수 있을까? a는 여기가 2 들어가면 되지, 2. 그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작성됐고요. 자, 그럼 B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얘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어? 알파, 베타 더하기 K알파 더하기 K베타 더하기 K제곱이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K알파 더하기 베타는 2K가 되겠죠?
AK 그 다음에 뒤에는 K제곱이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저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 밑에 문장을 이제 읽어보면서 문제풀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도록 한대요. 만난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교점이 존재한다. 즉, 근이 존재하므로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지? 그럼 만나려면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한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걸로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누구랑 누가 만나면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만나면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판별식을 쓰기 앞서서 우리는 이 a와 b를 앞에서 정리를 해놨잖아. 그럼 얘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a, b에다가 저 문자를 집어넣어 주면은 어떻게까지 정리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kx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저 친구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3k 더하기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뒤에 k가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얘가 근이 존재해야겠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뭐 심지어 이 x 앞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도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그럼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제곱이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그럼 k제곱 사라지고 그러면은 3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므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그때 최대값은 얼마?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것만 구하면 끝이 아니라 그럼 k가 6분의 1일 때 그 교점을 구해야 됐잖아. 그 6분의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저 식에다가. 그럼 k에다 6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작성이 돼? x제곱 6분의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문제 없죠? 그럼 6분의 1 들어갔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되고 플러스 36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잘 보니까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x-6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라는 교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n도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m 더하기 n은 얼마다? 3분의 1이더라 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19번을 보게 되면은요. 자,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 건물의 밑면의 넓이를 최대로 잡고 짓겠다는 거야.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 최대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를 최대한 넓게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야겠죠? 뭐 직각삼각형으로 지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형태는 네모 형태가 반듯하고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색칠한 부분, 밑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그때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도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라는 걸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이 활용 문제에 대한 접근은 뭐가 주로 쓰인다? 닮은 비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잡고 여기를 y라고 잡았어. 그럼 그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x 곱하기 y가 되겠죠? 자, 그럼 x, y의 최대값을 구해야 해요. x, y의 최대값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한데 x랑 y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해야겠죠. 근데 x, y는 길이여야 되니까 둘 다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닮음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랑 누가 닮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닮은 게 너무 많아.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그럼 어떻게 식작성이 가능하냐면은 위에 걸로 할까?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x대 10이고 그럼 여기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0-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 b를 작성을 해보면 x대 30-y는 높이 대 밑변이니까 10대 3이 되겠죠? 10대 30. 근데 얘는 1대 3으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해주면은 3x는 30-y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다? 30-3x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x, y를 하나를 바꿔줄 때는 범위까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서술형 문항이니까 범위를 써줘야 감점 요소가 없겠죠. 그럼 아까 y는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얘 y죠? y는 0보다 커야 되니까 30-x가 0보다 작으려면 30-x가 0보다 크려면은 x가 10보다는 작아야겠고 x는 원래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작성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한 번 더 썼어요.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넓이.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 x랑 y를 곱해서 구하면 되죠. 근데 y를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쓸 수 있어? x 곱하기 30-3x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0x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최대값을 언제 갖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냥 바로 축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표현해서 풀이도 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몇 x? 마이너스 10x고요. 플러스 얼마? 25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5 나가니까 플러스 7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고, 그럼 우리는 이거 다 구한 거지? x가 얼마일 때? 5일 때 넓이의 최대는 얼마다? 75라는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뭐도 구하라고 했어요? 가로 세로 길이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세로 길이는 x, 5인 거 구했어. 그럼 y는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y는 여기 있죠? y는 30-3x니까 30-15 해주면 15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길이는 5와 15가 될 거고요. 넓이는 7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